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워낙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 목이 타가지고 이 컵을 들었는데 웬일이야 이거. 슈퍼맨 아니 원더우먼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말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슈퍼맨이잖아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 물 한 잔 먹는 걸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네. 강아지들도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도 우리 반려동물들도 정말 잘 먹고 잘 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반려동물을 키워가면서 느꼈던 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음식점이라던가 카페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따가운 시설이 많죠. 네. 반려동물을 또 쇼핑몰이나 네. 또 쇼핑몰 못 데려고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집 바깥에서 네. 집 바깥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시선이 또 곱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변철이라든지 등등등 또 냄새가 난다. 네. 또는 아예 그 자체를 또 이렇게 혐오감으로 네,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는 마음 푹 놓으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사실 네.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저희가 몇 개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겠죠? 더 늘어나야겠죠. 네.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우리의 정보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4개, 4곳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더우먼이 2곳, 제가 2곳 발견했습니다. 합정에 있는 카페 이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누 자체가 일본어잖아요. 개란 뜻입니다. 멋지다. 제가 오사카를 막 다니면서 일한 사진 찾아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뭐 넓고 뭐라 그래야 돼? 좋은 전망이 있는 그런 그렇죠. 테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늑한 다락방이 있는 카페인데 이곳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려동물 음식도 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보면 이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제가 또 반려동물 입장으로 가거든요. 네.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왜 당신만 먹어? 왜 엄마만 먹어? 왜 아빠만 그렇죠. 먹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동물 전용 좌석도 있고요. 그렇죠. 물론 음식을 그들을 위한 걸 막 만들어주진 않지만 쿠키 정도까지는 볼 수 있고 좋은 야경 보면서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서교동에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한 장소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저는 이게 약간 좀 볼썽사나운 장면이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기들끼리는 막 맛있게 먹으면서 뭐 군만두로 툭 던져주는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걸 멍멍 이러면서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가끔씩 한강 그 고수부지라고 하나요? 그쪽을 강아지들하고 산책을 가요. 거기서 이제 라면 끓여 먹을 때 있거든요. 그 혹시 드셔보셨어요? 끝내주죠. 그 라면이 끝내주는 라면이죠. 그쵸. 그거 라면 3분짜리. 그 라면을 먹을 때 그 강아지들의 모습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분들이 그냥 이거 먹을래 하고 줄 때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남의 그 반려동물에게는 음식을 막 주시면 안 돼요. 그만 먹는 게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에티켓이네요. 그만 먹는 게 있어서 저희도 간식을 꼭 챙겨가서 저희가 라면 먹을 때 반려동물 전문가에게 확인된 거죠. 그럼요. 왜냐면 동물들도요 기본적으로 피부병 앓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걸 먹으면 계속 설사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음식 주지 않고 그 이야기 하시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 봤을 때 가족들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쓰다듬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는 분들 있거든요. 추후에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걸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문화에도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에게 처음 보는 아무리 예쁘다고 하더라도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라던가 음식을 그냥 던져주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 우리 또 촬영장 가까운데 또 반려동물 전문가가 계시니까 아차하면 또 그분께 여쭐 수 있습니다. 싱긋이 웃으시는군요. 자, 그 다음 또 좋은 점. 이게 또 세계 각국의 문화가 있는 이태원의 마이 치치스. 마이 치치스? 치치스 그러니까 이게 또 치치스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어느 나라의 말일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다양한 또 먹거리가 있으니까 맛있는 걸 드실 수 있고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거. 강아지가 먹는 거는 이게 준비가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보면은 테라스 쪽에 자리가 마련된다는 거죠. 일찍 예약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음식을 못 먹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은 음식을 먹고 동물은 동물끼리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온 고객을 또 배려해주는 그런 식당이라는 점에서 이태원
이 마이 치치스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남양주로 여러분을 모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사실 강아지 키우다 보면은요, 야외 공간에 많이 데리고 다녀야 이 아이들이 그렇죠. 가장 좋아해요. 남양주에 아웃도어 키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분위기를 좀 물씬 풍기는 곳이라서 같이 음식을 막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죠. 남양주 팔당리에 있습니다. 팔당리. 네. 네, 발음을 정확히 했습니다. 팔당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좋은 게 바베큐를 하는 곳이니까 네. 사실 이 반려동물이 바베큐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네. 식구니까 알아서 줘야지. 그러니까요. 네. 그걸 좀 이렇게 부들부들 네. 또 근데 네. 부드러운 부분을 살점 좀 탁 띄워가지고 좀 이렇게 먹기 좋게 줄 때 가족과 또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가족이니까. 또 하나의 가족이 확실히 네. 반려동물 안 키워보셔가지고 그렇긴 하는데요. 이제 어느 집 문화에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절대 나눠주지 않는 문화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꾸 이 식당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이제 장난을 치는 아이들이 있어서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절대 나눠 먹지 않는 거는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것도 우리가 또 네. 배우는 그렇죠. 그 시간에 시간이 그런 배움이 또 있겠죠. 남양주에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죠. 네. 이 남양주가 또 성지네요. 반려동물의 성지. 남양주에 황토 마당이 있습니다. 황토 같이 찜질방에 들어가는 건가요? 황토 마당인데 그거보다는 이곳이 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식당인데 이 마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황토 마당입니다. 근데 저도 뭐 이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반려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특히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토양 중에서도 마사토라고 그래요. 네, 사람은 마사지, 개는 반려견은 마사토. 마사지를 할 수 있는 토라는 뜻인가요? 뭐 구체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 마사토라고 하는 그걸 좋아해요? 진짜 궁금하네. 거기서 그냥 아주 스펀지 같나 봐요. 스펀지면서 마사토를 한번 그렇죠. 찾아보셔가지고 저도 한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반려동물의 놀이터에 깔리는 흙이 마사토입니다. 저기 황토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황토마당에도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해준 이 네 곳은 진짜 저희 뭐 안 깔렸으면 깔죠 뭐. 황토마당.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능대리에 있군요. 네, 능대리입니다. 진짜로 아니, 좋은 장소들이 많네요. 네, 더 많을 텐데 다음에는 또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군데. 저부터 가야 되겠네요. 네. 맛있게 좀 먹고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또 이제 노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갑갑한 아파트 속에서 또 반려동물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가서 정말 뛰어놀아주는 거. 정말 또 하나의 가족이라면 아이들도 아시네요. 방 안에서만 키운 애들, 집 안에서만 키운 애들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손잡고 나가서 이 놀아주고 깡충깡충 뛰어주는 것이야말로 이 가족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그 반려견은 사실은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데리고 놀이터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이용 안내를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우선 딱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서비스예요. 다른 데 가면 사실 찾을 수는 있는데 찾기 번거로우실까봐 저희가 좀 올려드리고요.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월드컵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요. 보라매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다시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홍대 놀이터 아닙니다. 홍대 아닙니다. 홍대 놀이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장이 되었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슈퍼맨이 열심히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겠지만은 저기에 마사토가 그것이 말씀드리잖아요. 마사토. 요즘 아무나 카페 갈 필요 없네요. 마사토입니다. 마사토. 마사지 마사토.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같이 노는 놀이터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요. 용인, 기흥 같은 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정말 이게 작은 반려동물 또 크기가 큰 반려동물 나누어서 실컷 놀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되어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있죠. 아쉬운 점이 있죠. 같은 생각하셨구나. 아직까지 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 아직까지 많지 않고 사실은 강아지를 위한 거는 좀 많은데 고양이를 위한 놀이터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만 가더라도 제가 동네에 막 정말 빛의 속도로 이 고베와 나고야를 갔다 왔는데 고베와 나고야만 하더라도 그럼요. 저희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편집 기술이 되면 음악이 나올 텐데. 그럼요. 안타깝네요. 좀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갔더니 이 반려묘들이 공원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런 만큼 좀 우리나라도 이제는 반려묘 인구에 맞춰서 반려묘 네.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생겨났으면. 네. 그렇죠. 반려견과 반려묘 그 외에 반려동물과 또 함께 뭔가 배울 수 있는 거 그게 뭔가 하고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반려동물 그러면은 뭐 동물이 저절로 크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이 반려동물과 더 풍성한 이 생활을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번 물어봤잖아요. 네, 네.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반려견 훈련하는 거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고 뭘 배우고 싶으냐? 반려견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리고 반려견을 어떻게 미용하는지 그리고 반려견 아로마 그 다음에 푸드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반려견을 사료도 어떻게 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반려견과 대화 나누는 법 유명하신 강사님들도 TV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려견의 제가 비언어 전문가인데 반려견의 비언어를 읽으면서 원더우먼은 사실은 이 루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나에게 무슨 대화를 하고 싶은지 읽어내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이 딱 보면 동작을 보면 꼬리가 요렇게 도나 요렇게 도나 이렇게 도나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감정이 다르고 얘기하고 싶은 게 달라요. 그리고 막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칭찬받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많죠. 중요한 건 관련된 산업 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다양한 문화교실도 있다 그래요. 문화교실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교실에는 반려동물과 대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미용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도 아까 배우고 싶은 거를 지금 문화교실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백화점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EBS에서도 뭐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시험 볼 때 수능 그러면은 EBS가 있잖아요. 근데 EBS 필수입니다. EBS에 펫 채널이 있어요. 나 몰랐네요. 그거요? 펫 에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펫 에듀는 뭐 그 대학에 가고 싶은 아이들? 그러니까 펫 에듀는 펫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그럼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이 교육 방송에 마련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격증 교육도 있네요. 자격증도 있고요.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비양육자로서 주로 이제 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화 내용들도 지금 대부분 단순한 경우들 앉아, 서, 달려, 멈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더 많은 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반려동물이 우리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반려동물이 인간의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끙끙거리는 그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것. 물론 원더우먼과 슈퍼맨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인들을 위해 아니야, 못 알아보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육방송 펫 에듀가 있다는 건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반려동물 초보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 EBS 펫 에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좀 배워야 되는 게 반려동물 세계가 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양육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좀 제가 찾아봤더니 키울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아서 당연히 마음은 있는데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 집안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키우고 싶은 개는 엄청나게 큰데 집은 좁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들이 원치 않아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관리가 힘들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31.4% 그리고 이거 좀 마음 아픈데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어서 그걸 잊지 못해서 저도 걱정해요. 우리 식구들 나중에 어떨까. 그리고 키우기가 힘들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20.7%.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알레르기 생겨서 자녀가 생겨서 그러니까 임신했을 땐 사실은 어떤 반려동물 키우면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또 이 오해가 또 반려동물을 죽인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한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 반려동물에서 나오는 털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노모 씨.
모르는 분들은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털이 많이 빠지긴 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게 제가 차가 못 키우는 이유가 가족이잖아요. 네. 그러면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잘 키워야죠. 근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관리가 힘들어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어서 키우기가 힘들어서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귀엽다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데려다가 분양받아다가 키우지만 정작 키우다 보니까 힘드니까 가족을 버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식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정말 너무나 선의가 넘치는 슈퍼맨이고 책임감이 강한데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느껴지는 게 아이도 사실 스스로 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같이 부족한 엄마 밑에서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거 보면. 근데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반려동물도 그 사랑이 느껴지면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또 알아서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시고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조건하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려동물 정말 키우는 기쁨이 큰데 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된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건 귀엽고 이쁘다고 키웠다가 내다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유기견 그런 경우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무려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뭐 2015년 통계가 나오는데 무려 이 8만 우리가 뭐 동물을 표현할 때 두라고 그래요. 8만 두가 넘는다 그래요. 거의 뭐 10만 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두가 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충격적이다. 10만 두가. 근데 개를 다른 곳으로 보낸 이유가 배변 때문이라고 하는 게 34%? 배변과 지승 때문이라고 하는 것 저거 훈련을 잘 시키면 사실 조금 아주 편하진 않지만 훈련 잘 시키면 잘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의 그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버렸다면 그러니까 정말 키우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족이라면 사실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주로 많은 유기동물이 생겨나는 것이 주로 여름철 활동이 많을 때 안타깝고. 근데 그게 일부러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있지만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해서 요즘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죠. 2015년부터는 이 등록 의무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표나 내장식이나 또는 외장형 태그가 있는데 그런 것들 꼭 실제 장착해야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도를 잘 몰라서도 그렇고요. 또 내장형 칩을 하려니까 또 안심되지 못하고 걱정이 되는 면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걸 인지하는 여부도 10% 미만이에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아들 둘째 낳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문제이고요. 정말 그 이쁘다 귀엽다 키울 때는 언제고 이제 조금 힘들어지면은 그냥 내다 버린다거나 아니면 책임지지 못하는 잔인한 행동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정말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렇죠. 더 큰 걱정은 사실은 그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딸이 갑자기 우리가 가끔씩 가던 그 음식점 대표 이름이 떴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 식당 주인이 유명 아이돌 스타일의 반려동물의 개울림 그렇죠. 최시원 씨의 애완견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근데 뭐 그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아주 무서운 일이 있었었죠. 올해만 해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정말 뭐 많은 방송 틀으면 최시원 씨 얼굴이랑 그 강아지 이름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느끼는 점이요. 이제 예전보다 이 목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목줄을 길게 하면 도망다니세요. 목줄을 아주 짧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걸어다니게 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목줄은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해자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더 많이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는 예쁘지만 타인에게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두렵지 않은 존재인 것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는 거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놀고 먹고 배우고 반려동물의 진면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잘 반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핵심은 반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슈퍼맨이 아주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반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배려 다 필요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해본 핫한 트렌드에 대한 벌써 2부가 맞춰지게 되는데 2회. 다음에는 또 어떤 소식으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뵙게 궁금해요. 오늘 안 알려주세요? 오늘 안 알려줘. 안 알려줘요? 자, 3회 그러면 정말 핫한 트렌드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원수의 트렌드였습니다. 또 만나요.